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은퇴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통장에 찍히는 연금 숫자만 확인하면 불안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평생을 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집 한 채 마련했으니 이제 남은 건 조용한 노후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은퇴의 문을 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장면이 있다. 말이 없어진 집 식탁 위에 마주 앉아 있지만 대화는 줄고 하루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좁아진다. 그 누구도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회사는 퇴직서를 받는 순간 관계를 정리했고 사회는 박수 한번 치고 등을 돌렸다. 그때부터 노후는 개인의 몫이 되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 씨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동료들이 건네준 꽃다발과 수고했다는 말에 울컥했지만 집에 돌아온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김 씨는 처음으로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새벽에 눈이 떠졌다.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다음 날부터 그는 집 안을 서성였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가면 괜히 따라 나섰고 텔레비전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김 씨는 자신이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역할이 없었다. 그는 용돈처럼 받는 연금을 바라보며 안도하려 했지만 돈은 시간을 채워주지 않았다. 사람은 돈보다 역할이 먼저 사라질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사소한 말다툼이 늘었고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마음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이 씨 부부다. 이들은 아이들만 잘 되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 믿었다. 평생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했고 자녀 둘을 대학까지 보냈다. 은퇴를 앞두고는 작은 여행을 다니며 서로를 위로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의 시간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딸의 전화가 잦아졌다. 직장을 옮기며 생활이 불안해졌고 손주 양육 문제가 겹쳤다. 처음엔 잠시 도와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도움은 점점 일상이 되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더 무거웠던 건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쌓이는 감정이었다. 아내는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이 씨는 노후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을 말하지 못했다. 결국 말하지 못한 감정은 부부 사이에 침묵으로 남았다. 은퇴 후에는 감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부모라는 역할은 끝난 줄 알았지만 은퇴와 동시에 다시 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편이 되지 못했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불안을 견뎠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라는 말도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부모의 역할이고 어디부터가 노후의 삶인지 스스로 정해야 했지만 그 기준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고백을 한다. 생활비 계산은 했지만 감정의 소모는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루를 채울 루틴도 사람을 만날 이유도 스스로를 증명할 자리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은퇴 전에는 회사가 시간을 쪼개주었고 직함이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한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공허로 변한다. 은퇴 후 노후를 무너뜨리는 현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찾아온다. 말수의 감소, 자존감의 흔들림, 관계의 경계 붕괴, 그리고 역할 상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요소들이 겹칠 때 노후는 흔들린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동하는 전환기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과 관계의 재설정, 그리고 스스로를 쓸모있게 만드는 작은 일상이다.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군가 대신 설계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떤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내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노후는 서서히 무너진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은퇴는 준비되지 않으면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는 통장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독 숫자에 집착한다. 자산 규모, 연금 액수, 월 생활비 같은 계산 가능한 것들에 안도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러나 수많은 은퇴 사례를 들여다보면 노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은 숫자 바깥에 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과 역할의 상실, 그리고 관계의 재편 실패다. 직장에서의 퇴장은 단순한 소득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해체에 가깝다. 수십 년간 불렸던 직함과 책임이 사라지는 순간 개인은 사회적 좌표를 잃는다.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하루는 길어지고
생각은 깊어지며 감정은 쉽게 소진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몇 달은 여행과 휴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일상이 돌아왔을 때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획 없는 자유는 공허를 낳고 공허는 불안을 키운다. 불안은 다시 관계를 잠식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가 그 불안의 수신자가 된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급증하는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같은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각자의 역할과 경계는 재정의되지 않았다. 서로에게 기대는 커졌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곧 갈등으로 번진다. 여기에 자녀 문제가 더해지면 노후는 더욱 취약해진다. 은퇴와 동시에 부모의 역할이 끝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경제적 불안과 양육 부담을 안고 있는 자녀는 은퇴한 부모를 마지막 안전망으로 인식한다. 도움은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기준 없는 지원은 노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지 못한 채 흘러가다 보면 부모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소진된다. 이 감정의 소모는 통장 잔고보다 더 빠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다. 직장이라는 네트워크가 사라진 뒤 이를 대체할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고립은 가속된다. 취미 모임이나 지역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자산 준비, 시간 준비, 관계 준비의 세 축으로 설명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노후는 흔들린다. 자산이 충분해도 시간이 무너지고 관계가 약하면 만족도는 낮아진다. 반대로 자산이 크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상과 안정된 관계를 가진 은퇴자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 결국 노후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은퇴 후의 삶은 설계의 결과다. 설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의 성취를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용기. 가족과의 경계를 정하는 용기.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는 용기. 이 용기가 없을 때 노후는 조용히 무너진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은퇴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역할로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노후를 지킬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전환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현실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돈이 아니라 기준과 관계 그리고 일상의 밀도라는 사실을